경상도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 통영. 한려 수도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250여 개의 섬을 품에 안은 푸른 파도와 바람의 도시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탓에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다도해가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영은 역사가 깊은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특히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통영의 윤희상 기념관은 그가 통영에서 보낸 시간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외국 생활을 할 때도 태극기를 몸에 지니고 자신의 조국과 고향을 늘 그리워했다는 윤희상. 그에게 통영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시작되고 또 완성된 곳이다. 그가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곳도 고향 통영이었다. 그만큼 통영은 그에게 소중한 곳이다. 감수성이 풍부한 유년 시절, 윤희상에게 통영의 푸른 바다는 다양한 소리를 품고 있는 거대한 세계였다. 뿐만 아니라 굿, 선비들의 풍류 등 다양한 전통 문화는 그의 한국적 정서를 완성시켜줬다. 어릴 적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런 정서는 그의 음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나는 충무에서 자랐고 충무에서 그 귀중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내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서 통영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양 음악에 눈뜨게 된 윤희상은 작곡가를 꿈꾸며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독일 유학까지 거치며 그는 자신의 음악적 지평을 넓혀갔다. 하지만 그의 가슴엔 늘 통영의 푸른 바다가 넘실대고 있었다. 그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끊임없이 음악으로 풀어냈다. 오선지 위에서 그의 고향 통영 앞바다가 그만의 독창적인 음계로 되살아났다. 서양의 음계 위에 동양적인 정서를 그려낸 그의 음악은 새로운 시도였다. (120곡이) 넘는 그의 작품들은 모두 서양의 현대음악 방식으로 작곡됐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자라면서 체험한 한국의 소리가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 담겨 있었다. 우리의 가야금이나 검은고에서 구사되는 현의 기법을 구현하거나 바라춤 등 한국적인 미학을 담아내는 실험이 계속됐다. 클래식 음악계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유학 온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보지 못한 윤희상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훌륭한 음악은 억겁의 세월을 지나 불멸의 삶을 산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그러하고 여타의 명곡들도 그러하다. 세월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고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것.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윤희상의 음악 또한 마찬가지다. 그의 삶은 과거 속에 박제되어 있지만 그가 만든 음악은 현재에 살아 숨쉬고 있다. 독일 베를린 음대에서 한창 연습 중인 한국인 음악가들. 이들이 연습하고 있는 곡은 윤희상이 1990년에 작곡한 곡이다. 이들은 공연 무대에서 윤희상의 음악을 꼭 선보인다. 현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윤희상의 곡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그가 녹여낸 한국적인 정서가 서양인들에게는 난해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쪽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 곡이 너무나 처음에는 우선 좀 낯설다는 느낌이
아주 강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이제 판소리나 이런 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틀어줬어요 한번. 그리고 나니까 애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상면 선생님께서 그런 악상 기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낯설다라는 단어를 빨리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윤희상의 음악은 핏줄처럼 당기는 모태와도 같은 음악이다. 한국 사람들이라서 좀 약간 하다 보면 그 리듬이나 아니면 그런 한국적인 가락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한이나 뭐 그런 따뜻한 정이나 뭐 약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상의 제2의 고향 베를린. 독일 유학 시절 윤희상은 베를린 방송국의 초청을 받고 승무를 재현한 바라라는 작품을 초연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세계 현대 음악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또한 베를린은 그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숨을 거둬야 했던 마지막 종착지이기도 하다. 이곳 베를린에서 반평생을 보내며 윤희상은 가장 왕성하게 음악 활동을 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늘 고독했다. 베를린에는 윤희상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윤희상에 대한 추억을 함께 가진 이들도 그중 하나다. 윤희상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waren wir ja alle noch sehr jung. Schon so lange her, ne? Ja. Das ist lange her. Ja, Schönes Foto.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은 아직도 윤희상과 그의 음악을 추억하고 있다. 독일의 윤희상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슈테거 교수는 윤희상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다. Mit koreanischen Schellen. Das sind zwei Küchengeräte, eigentlich zwei Schneebesen. Das hat er selber gedreht und dann hat er diese Schellen, die tiefen und die hohen, daran gemacht und damit hat dann mein Freund gespielt. Hier zum Beispiel die großen Meister der traditionellen koreanischen Musik. Oder hier eine Anthologie der koreanischen Musik vom Seoul Ensemble gespielt. Pansori-Musik. 이들의 곁에 윤희상은 없지만 그의 음악은 남아 그때 추억을 되살린다. 하지만 그 시절 처음으로 접한 윤희상의 음악은 이들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Auch dann diese Wahnsinnsdramatik, aber eben wie er das so logisch aufbaut und wieder abbaut, habe ich selten bei modernen Stimmen. Ich habe nun wirklich auch ganz viel
moderne Sachen gespielt in meinem Leben. Nicht auch gute Sachen dabei, aber sowas, was Isang, das hat so eine Logik und so eine Seele und Lyrik. Ja, das sind die 3 Wörter, die machen für mich Musik aus. Ja. Also man kann in einer Partitur erkennen, ob es von Jun geschrieben ist oder nicht. Also der einzelne Ton ist lebendig und verändert sich, fängt so und so an, verändert sich, während er läuft, wird so und so beendet. Also der einzelne Ton ist schon wie ein Kunstwerk für sich, ohne dass etwas noch dazukommt. Das gibt es in der europäischen Musik nicht. Ich glaube, wenn ich das jetzt wiederhole, dann sind die Figurationen doch schon ein bisschen drin. 윤희상에게 음악을 배우며 꿈을 키우던 청년은 이제 반백의 중년이 되어 윤희상의 가르침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다. Er war damals auch schon über 60 Jahre und hatte die Aura schon eines Meisters. Ich bin ihm auch sehr dankbar, dass durch die Bekanntschaft mit ihm ich sehr viel Interesse bekommen habe, auch für ostasiatische Kultur und auch koreanische Kultur im Besonderen. Aber ich habe trotzdem sehr, sehr viel von ihm gelernt, von Isang-Yun. Da hieß das Stück ja noch. 이들에게 윤희상은 음악적 동료이자 이들이 도달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윤희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누구보다 안타깝다. Ich würde mir wünschen, dass die Koreaner stolz sein können, dass sie wirklich so einen bedeutenden Musiker hervorgebracht haben und dass sie wissen, dass wirklich sie damit ein großes Geschenk auch an uns getan haben, dass sie diesen Musiker hervorgebracht haben in Korea. Und das wäre mein Wunsch, dass das viele Leute wissen. 윤희상의 2부작 오페라 뉴퉁의 꿈, 나비의 미망인이 초연되었던 뉘른베르크 국립극장. 이곳에도 그의 흔적은 남아있다.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한국에 납치돼 종신형을 받았던 윤희상. 순탄치 않은 삶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결국 감옥 안에서 작곡을 허가받고 윤희상은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을 완성했다. 수감 생활에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작곡에만 여념이 없었던 윤희상.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지만 그곳에서도 악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순간까지 그는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카라얀, 한스 베르너 등의 세계적인 예술가 161명과 독일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망명 생활의 시작이었다. 고독한 음악가 윤희상은 끊임없이 곡을 쓰고 공연을 올렸다. Hier die Witwe des Schmetterlings und hier haben wir der Traum des Liu Tung. Der große Rest ging an den Verlag Bote und Bock wieder zurück. Und das ist hier unser Technikauszug. 누군가에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이곳에도 윤희상의 아프고 고독했던 시간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 윤희상. 그에게는 호수를 마주하고 살았던 한 친구가 있었다. 음악적 동지이기도 했던 배트여 교수는 오늘도 그와 함께 즐겨 듣던 음악을 연주한다.
그와 윤희상은 서로의 음악을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벗이었다. 그러나 벗은 떠나고 음악만 남았다. Das er komponiert hatte und mir hierher gebracht hatte. Wir sind hier in diesem Haus in Wannsee und der Wannsee ist ein Wasser und Lee Sang-hyun wohnte auf der anderen Seite vom Wasser. Es sind eben auch Stücke entstanden und hier in dieser Wohnung, in diesem Raum zum ersten Mal angespielt worden, und zwar das Stück für Violoncello Solo Glissé.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윤희상의 흔적은 세월과 함께 조금씩 낡아가고 있다. 마치 함께 음악의 길을 걸으며 조금씩 늙어가던 그들의 모습처럼. 하지만 그가 간직한 추억은 영원히 색이 바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윤희상의 음악은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통영은 윤희상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음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올해로 12년째 치러지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다. 매년 봄에 열리는 이 음악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제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진화하고 있다. 윤희상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음악제 역시 실험성을 가미한 공연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윤희상 선생님을 박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또 이 음악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200년 이후에도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대한 작곡가로 후세들에게 계속 이름을 남기고 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은 제2의 윤희상, 제3의 윤희상이 미래에도 계속 탄생하게끔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음악당도 문을 열었다. 함께 외쳐주시죠.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국제음악당은 통영국제음악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원음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설계됐다는 콘서트홀은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Among the Asian composers of the last century, Lee Sang-hyun stands out as a prime example of bringing East and West together. And so we want to follow his example, and we want to find a new Lee Sang-hyun of this century in Asia. And therefore we have a concert series being planned called After Lee Sang-hyun. 바다의 도시답게 갈매기 모양으로 지어진 국제음악당. 갈매기의 힘찬 비상처럼 통영은 세계적 음악 도시로의 성장을 꿈꾼다. 그렇다면 세계의 대표적인 음악 도시들은 어떤 모습일까? 소금의 성이라는 명성답게 한때 유럽 전역에 소금을 공급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짤츠부르크. 하지만 이제 짤츠부르크는 소금의 도시가 아니라 모차르트의 도시다.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그가 17살까지 살았던 짤츠부르크. 이곳은 매년 여름이면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 바로 5주 동안 개최되는 모차르트 음악제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Salzburg is very beautiful. All the churches here are wonderful. The architecture is very, very beautiful. We visited Mozart's birthplace. Yes, we did.
6 times. Yes. We like opera. We go around Europe to see and listen opera. 1920년부터 개최되었던 모차르트 음악제는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세계 정상급의 연주 단체들이 공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모차르트의 작품과 함께 크고 작은 음악회와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이 매일 펼쳐지기에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은 모차르트 음악제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리고 이 음악제를 통하여 짤츠부르크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Das ist ganz klar. Also auch wir als Chor, wir sind auch einer der weltbesten Chöre. Wir gehen zu des weltbesten Orchester, Philharmoniker. Das ist natürlich auch sehr wichtig, dass hier ein sehr tolles Orchester viel oft spielt. Und natürlich macht das auch die Tradition auch. Natürlich auch, es ist ein sehr, sehr langes und altes Festival. Natürlich, es ist auch ein Schneeballeffekt. Wenn jetzt 2, 3 kommen, dann kommen die nächsten.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이 있다. 바로 위대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생가이다. 모차르트가 살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차르트 생가.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2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모차르트의 숨결을 느낀다. 한 해 이곳을 다녀가는 관광객만 해도 100만 명. 그 힘은 악보나 유품은 물론 모차르트의 머리카락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박물관의 수집력에 있다. 이제 짤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다. 초콜릿 등의 먹거리는 물론 옷 등의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모차르트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도시 전체가 모차르트를 브랜드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모차르트의 브랜드 가치는 88억 달러, 즉 9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짤츠부르크는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짤츠부르크 외곽에 위치한 한 비행기 경납고. 올해 이곳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작품 후궁으로부터의 유괴가 공연된다. 경납고 안에 있는 비행기, 자동차 등이 그대로 소품처럼 놓여진 채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낯선 시도지만 현대와 클래식의 새로운 만남이 될 것이다. 독일 클래식 전문 채널의 주최로 이루어지는 이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In jedem Fall ist eine so besondere Aufführung etwas, was Aufmerksamkeit weckt bei den Zuschauern und es ist eine großartige Gelegenheit für die Salzburger Festspiele in der Welt noch mehr auf sich aufmerksam zu machen und ich bin mir sicher, dass es für die Salzburger Festspiele ein tolles Event ist. 문화와 콘텐츠는 그 도시를 다시 찾게 만든다. 수년에 걸쳐 음악의 도시, 세계의 공연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짤츠부르크. 이제 짤츠부르크는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품위 있는 도시가 됐다. 그리고 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짤츠부르크를 그리워하며 다시 찾을 것이다. 모차르트 음악제와 함께 유럽의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음악제가 있다. 바그너 음악 애호가들의 성지로 알려진 바이로이트에서 열리는 바그너 음악축제다. 인구 7만이 조금 넘는 이 작은 도시는 매년 여름 활기를 띈다. 올해로 102년째 여름마다 열리는 바그너 음악축제는 오로지 바그너의 음악만 공연하는 뚝심 있는 음악제다. 때문에 전 세계의 바그너 애호가들은
축제가 시작되면 공연을 보기 위해 이 작은 도시로 몰려든다. Geht seit 1968 jedes Jahr hierher. Oh, Jedes Jahr. jedes Jahr. Ich komme erst zum zweiten Mal und den Ring schaue ich zum ersten Mal. Ach so. Cehib, nicht langweilig, wenn Sie jedes Jahr schauen. Nein, nein. Das wird immer interessanter. Das wird immer interessanter. Und zwar aus verschiedenen Gründen, weil ja die Inszenierungen nicht wahr, immer anders sind und immer moderner werden. Auch diese Inszenierung in diesem Jahr ist ja eine Premiere, nicht wahr? Die Inszenierung wird teilweise abgelehnt und teilweise sehr willkommen geheißen. Aber es ist gut, dass wir immer neue Inszenierungen haben. Also es wird immer interessanter, nie langweilig, solange ich lebe. Wenn Gott will, dass ich 100 Jahre alt werde, dann also noch sehr lange. Und ich hoffe nicht, dass dieses Jahr das letzte Jahr ist. 1876년 처음 시작된 이 축제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만 잠시 중단되었을 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러졌다. 축제에 참가한 바그너 음악 애호가들은 바그너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꼭 정장을 차려입고 공연을 관람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를 바그너리안 혹은 바그너 산업의 구성원으로 칭하며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바그너 음악 애호가들. 그들은 기꺼이 불편한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좁은 공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공연을 관람한다. 이곳 바이로이트에서 축제에 참가하고 공연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제의 인기는 대단하다. Ja, so 4, 5 Stunden, das ist aber in Ordnung. Es ist ja nicht so weit. Es kommen ja die Leute eigentlich weltweit her. Man hört verschiedene Sprachen, also es ist schön, dass man hier viele Nationalitäten trifft. 해마다 여름이면 바그너 음악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바그너 음악 축제.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와 함께 관객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오페라 하우스의 문이 열린다. 바이로이트 축제의 공연장은 1872년 바그너가 직접 설계 건축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오페라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위해 그는 당시의 공연장보다 무대를 훨씬 크고 깊게 만들었다. 또한 관객들이 오로지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주석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설계했다. 로얄 박스가 따로 없는 관객석을 비롯해 바닥까지 모두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 공연의 음향을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100여 년 전에 설계된 이 공연장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을 자랑한다. Dass ja alle Plätze in diesem Haus so angeordnet sind, dass der Besucher stets nach vorn auf die Bühne blicken muss. Nach dem Modell des griechischen Theaters ja errichtet worden, sodass eben jeder Besucher eine gute Sicht auf die Bühne hat, aber auch gezwungen ist, dorthin zu gucken und sich nicht ablenken lassen kann. Das war ja eine Intention Wagners. Und natürlich als wichtigstes Kennzeichen sicherlich, dass das Orchester hier nicht zu sehen ist, sondern tiefer sitzt in einem Graben, der sehr weit nach unten geht. Und das erzeugt diesen speziellen Klang, der so tatsächlich nur in Bayreuth zu haben ist.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최고의 무대로 바그너의 음악을 구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전통에 대한 고집으로 이어진다. Ja, das heißt, man müsste es ja umbauen. Ja?
Und das geht natürlich überhaupt nicht, weil man dann alles verändern würde. Und dann würde wahrscheinlich das, was das Haus ja ausmacht, die berühmte und einzigartige Akustik, überhaupt nicht mehr funktionieren. 자신의 음악적 메카를 꿈꾸며 바이로이트를 선택했다는 바그너. 그의 선택은 인구 7만의 작은 소도시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바그너 음악에 대한 바이로이트 시의 자부심과 뚝심은 축제에 대한 정통성을 만들어냈다. 매년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 즐기는 바그너 음악 축제는 한 달 동안 바그너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주최 측은 오페라의 출연자들을 까다롭게 선별하기로 유명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그너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출연자들 역시 최고의 실력자들만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있으신 분들이 역대 이제 바이로이트에서 지휘를 하셨던 지휘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이제 역사가 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카라얀도 있고 저와 같이 이번에 지금 지휘를 하고 계시는 틸레만도 있고. 그런데 이곳에 한 명의 한국인이 있다. 바이로이트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무엘 윤이다. 작년에 제가 했던 일은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이렇게 기대를 했거나 제 스스로가 혹시 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조그만한 어떤 그런 생각도 못 했었을 정도로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공연을 다 치르고 첫 번째 공연을 치르고 맨 마지막 공연을 끝날 때까지도 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꿈과 같았죠. 그러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었던 거고. 작년 축제에서는 러시아의 성악가 예브게니 니키틴이 몸에 새긴 나치 문양 문신이 문제가 되어 최종 리허설 직전 주연에서 탈락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그너의 후예들은 리허설을 6시간 앞두고 커버 배우 사무엘 윤을 주연으로 선택하는 파격을 감행했다. 축제 기간 내내 6시간의 기적이라고 회자됐던 큰 사건이었다. 바그너 음악 축제의 관객들은 바그너의 음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공연 무대에 엄격한 점수를 준다. 하지만 한국인 최초의 주연 배우 사무엘 윤은 그 까다로운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사무엘 윤은 바이로이트의 영웅으로 떠오르며 올해도 11차례나 바이로이트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바이로이트에서는 악보에 써져 있는 가장 그 조그마한 리듬이라든가 뭐 조그마한 이렇게 박자 같은 것도 하나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악보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막 무슨 꼭 낙서장 같죠. 다 이게 다 이제 혹시나 틀릴 수 있을까봐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건데 보통 다른 극장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뭘 많이 써놨죠. 사실 사무엘 윤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다. 14년 동안 묵묵하고 성실하게 오페라 무대에서 실력을 쌓아온 결과다. 올해 바이로이트 음악 축제의 마지막 무대. 사무엘 윤은 한반도의 문양을 머리에 붙이고 있었다. 그는 낯선 유럽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긴 무명의 시간 속에서 그 역시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주어진 대사라고는 한마디가 전부였던 단역 시절에도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99년도부터 제가 이제 독일에 있는 건데
이제 좀 14년이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저의 독일에서의 삶을 돌이켜 보면 뭐든지 저의 어떤 지나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한 번도 이렇게 엄청난 어떤 도약을 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노력하는 거와 상관없이 저의 어떤 실력과 상관없이 되게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사모님이 더 부각이 되긴 됐었지만 그 전에 제가 그 12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조금씩 한 걸음씩 갔던 그 노력과 힘들 때문에 그 준비 과정들 때문에 작년에 그 2시간이라는 저한테는 정말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소화해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독일에는 제2의 사무엘 윤 그리고 제2의 윤희상을 꿈꾸는 한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이들을 지탱하는 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다. 멀리 독일까지 유학을 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유럽에서 음악을 배워보고 싶었기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런데 이곳 독일에 와서 놀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신들에게는 생소하기조차 한 윤희상의 존재였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윤희상 선생님보다 아니트 선생님을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도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음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도서실을 갔는데 그냥 윤희상 선생님 책이 있다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해서 그냥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녹음실 가서 녹음을 할 일이 학교에서 그때 알은 거예요. 그제서야 윤희상 선생님이 여기 교수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거죠.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작곡자가 있었다는 걸 자체를 몰랐다는 게 너무 창피했는데 제가 여기 저 학교에서 이제 친구로 지내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윤희상을 아냐? 윤희상 선생님 이상윤을 아냐? 물어보면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들에게 윤희상은 앞으로 도달하고 싶은 이들의 미래다. 윤희상 선생님 생전에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 교수직으로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도시에서도 윤희상 선생님 곡을 학생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우대카 교수님들이 레슨 해주시는 면에서는 확실히 그분들 자체도 같이 일을 하셨고 윤희 선생님이랑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음악적인 거 외에도 윤희 선생님 음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는 도전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나이고 아직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 정해놓은 건 없어요. 너무 이렇게 미래를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그게 너무 한정될 것 같은 거예요. 음악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달려가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통영에서는 제2, 제3의 윤희상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매년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순으로 열리는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는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연맹에 한국 최초로 가입하며 국제적인 음악 콩쿠르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피아노 부문의 대회가 열렸던 올해 역시 쟁쟁한 실력파들이 모여 2번의 본선 무대를 거쳤다. 엄격한 예비 심사를 거친 19명의 참가자들은 심사위원과 관객들 앞에서 베토벤, 윤희상, 모차르트 등의 피아노 독주곡을 연주했다. 통영국제음악제 측이 매년 이렇게 콩쿠르를 진행하는 이유는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바로 윤희상의 정신을 기리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선에 오른 4명의 참가자는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쳤다. 그야말로 단 하나의 옥석을 가려내는 중요한 순간이다. 여객의 입상자입니다. 김홍기 연주자. 올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홍기 씨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꿀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계 피아노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유능한 피아니스트, 유능하다기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 전하는 그런 피아니스트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의 집. 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집을 작은 한국으로 꾸몄던 윤희상은 이제 이곳에 없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간직할 추억으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음악가들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의 고향 통영. 이곳에서 윤희상은 음악도시 통영의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음악가 윤희상. 그는 과거에서 걸어나와 우리의 현재가 되고 또 미래를 남겨주었다.